그래, 그런 식이에요. 그냥 그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뭐 누가 잘못 그린다고 뭐라 그럴 사람도 없어요. 실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이렇게 표출하면서 생각이 더 진행하도록 해주는 겁니다. 앞으로 이곳을 문을 두드려봐라 라고 말할게요. 네, 실험을 해봐. 선 하나 더 그린다고 누가 어이구 잘못 그렸어 막 이럴까봐 겁나긴 하겠죠. 네, 근데 그거 그냥 극복해야 돼요. 남들이 하는 그런 얘기 들어가지고 좋을 거 하나 없어요. 잘못 해보는 것도 해봐야 돼요. 자, 아까 그래서 이렇게 x 플러스 4의 그림을 막 그려보라 그랬잖아. 그 중에서 뭐만 살려둬라? 이보다 큰 것만 살려두라고 했잖아. 막 그리라고. 그 다음엔 직선이 이제 있는 건데, 그 다음에 이보다 무슨 직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있는 거죠. 자, 그리다 보면 너가 생각해야 되는 게 지금 함수잖아. 정의됐다라는 말은, 실수 전체에서 정의됐다라는 말은 x값이 무엇이든지 간에, 실수 전체, x가 뭐든지 간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었다. x가 뭐든 집어넣고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 그럼 이렇게 끊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2를 집어넣어봤자 얻을 게 없는 곳이고. 다행이다. 여기 얻을 게 좀 있네. 2를 집어넣으면 6인가? 그럼 이렇게 그래도 괜찮은 거니까. 다만 뭐가 문제냐면 1대1 대응인가요? 네, 나쁘지 않네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쪽 위에서 옆선을 그리면 만나는 점이 몇 개? 1대1 대응은 저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가 포인트죠. 그리고 이 문제가 좀 의도하신지 모르겠는데 원래 끊어져 있어서는 안 돼요. 그래프가.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는 끊어져 있으면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그게 여기 다 포함되어 있는 뜻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근데 끊어지면 안 된다는 말이 여기 없어서 그 부분이 좀 아쉽고요. 자, 일단 1대1 대응이 되어야 되려면 이렇게 돼가지고 옆선을 그렸을 때 교점이 2개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가능성 있는 거 다 그려보라. 그러면 이렇게 이어지는 그림들이 괜찮아요. 여기까지 와도 괜찮아. 이건 다 괜찮은 그림들이야. 왜냐하면 옆선을 아무리 그려도 검은색과의 교점이 2개 나오진 않으니까 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2가지 사실을 알아냈어요. 2,6이란 점을 지나야 한다. 여기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주면 6은 2a 플러스 b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 기울기가 무엇이어야 되죠? 양수이어야 한다라는 기울기가 뭐가 돼야? 양수야. a가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리하여서 그럼 뭐 거의 끝났네요. 이쪽에서 a가 2분의 1에 6 마이너스 b거든요. 그게 0보다 크니까 여긴 6 빼기 b가 0보다 크다는 소리고 b는 6보다 작아야 된다는 얘기지. 필값 보면 참. a는 보다 0보다 커야 됩니다. 라는 것도 알아내죠. 물어보질 않으셨으니까 말은 안 했지만 알고는 있어야 되는 거. 그래서 여기서 말하지 않았지만 꼭 진행되어야 되는 것 연속이어야 됩니다. 내 말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빨간 그래프와 검은 그래프가 연결되어 있어야 해요. 연결되지 않으려면 이렇게 된 건 괜찮은데 이건 1대1 대응이 아니죠. 연결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옆선은 그리 비어 있잖아. 이것도 1대1 대응이 안 되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연결이 돼야 되겠어.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기존에 배웠던 각종 의미, 개념들 이걸 실험을 통해서 자꾸 써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가 점점 깊어지는 거죠. 뭐 이런 얘기라고 좀 할 수가 있겠어요. 알겠느냐? 좀 힘들었나요? 1대1 대응의
키워드 놓겠습니다. 1대1 대응이라는 게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샅샅이 알고 있을 것. 그리고 추론이 들어갔어요. 내가 알고 있는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풀이를 하게 만든 원동력이 되었어요.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본다. 다음 거 넘어가서 이것도 한번 보자. 집합에 대해서 x에서 x로의 함수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 저 말은 그렇지. 이 뜻이 맞는데 이것도 내가 지금 보니까 여기 아무것도 실험한 흔적이 없어. 머리를 굴리고 싶으면 자꾸 해봐야 돼. 오늘 수학에서의 실험은 그림을 이용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것, 도표를 그려보는 것, 기타 등등 이런 행동들이죠. 숫자를 뭐 식에다가 대입을 해보는 것, 이런 것들. 머릿속에 이제 굴러갈 수 있게끔 자꾸 자극을 주는 행위들이라고 좀 할 수 있어요. 가만히 멍하니 쳐다보고 있다고 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실패를 하지 않기 위해서 연필을 붙잡고 굴리지 않는다. 이것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실패를 하세요. 그래야 느낌이라는 게 생기기 때문에 종이 위에 좀 실패한다고 누가 뭐라 그랬어요. 갑니다. 빼기 3과 0과 3이 이쪽에도 빼기 3과 0과 3이 있어. 이런 상태야. 이해가니? 네. 그런데 x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결과와 빼기 x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결과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x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결과와 빼기 x에서 출발해서 도착한 결과가 서로 같다. 그러면 이게 x에서 출발해서 결과가 이게 나왔다면 빼기 x에서 출발한 것도 결과가 저게 나와야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 됐을 때 0은 아무 데로나 가도 상관이 없어지는데 0은 빼기 0이나 0이나 똑같은 거니까 선택권이 아무 데나 가요. 이렇게 가요. 저 빨간 게 한번 정해지면 생각할 수 있는 추가적인 가능성은 0이 0으로 간다와 0이 3으로 간다잖아요. 두 개씩 더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이 빨간 상황이 고정됐을 때 만들어낸 회색이 몇 개? 두 개 더 있었어. 두 가지의 경우가 지금 우리 눈에 들어왔어. 다른 것도 해봅시다. 그러면 이번엔 빨간색 빼기 3이 0을 선택하면 3도 0을 선택할 수 있어요. 두 개라고 했지? 세 개인데. 왜 세 개인지 알겠죠? 3, 0이 다 가도 되니까. 얘도 0이 이렇게 다 가도 되죠. 이번에도 몇 가지? 세 가지인 거야. 내가 계속 이렇게 하지 않고도 이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빨강색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몇 가지죠? 세 가지죠. 그때마다 또 회색이 세 가지씩 나오니까 총 9가지 나올 것 같아요. 도표가 나오지 않으면요 식도 안 나와요. 이 식은 어떻게 해서 나온 거냐면 외운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실험을 해본 사람이 직접 마음에 느끼는 게 있어서 식을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건 공식이 아니에요. 공식을 기대하고 있거나 바라고 있었다면 그 마음이 지금 엉뚱한 걸 기대했기 때문에 실마리를 못 잡은 그런 느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자, 다음 패턴도 이렇게 되면 1대1 대응이다 그랬으니까 한 번에 하나씩 연결이 잘 돼야 되겠구나 또 생각을 해본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자, 1, 2, 3이 어디로 간다? 1, 2, 3으로 가는 거다. 그런데 3은 일단 1로 갔고 2도 1로 갔대요. 이렇게 1대1 대응이 아닌데. 그렇지. 이번 F 거고 그 다음은 G가 또 따로 있다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읽을 줄 아는 거야. 알아듣는 거죠. F랑 G가 따로 있고 얘는 이렇게 간대. 다른 애들은 이제 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보면 이게 GF3은 2가 나온대요.
저거 한번 여기 실험실에 가져와서 풀어봅시다. 3이 F를 타고 가면 뭐가 나와? 자, 1이 G를 타고 가서 2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G는 1이 어디로 간다? 2로 간다는 얘기죠. 아, 그 다음에 2가 G를 타고 가서 2가 G를 타고 가면 어디가 와요? 1이 온 거죠. 1이 됐어. 1이 다시 F를 타고 가면 2가 된대요. 이게 이렇게 된대요. 그럼 1대1 대응이라는데 나머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2가 3으로 2가 3이 3으로 간다는 소리죠. 그럼 정체를 다 파악을 끝냈어요. 네, F2는 3, G3은 3이 되는 거니까 더해서 6이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느낌을 타고 간다 이렇게 봐주면 되겠고, 네, 이번에 이제 주제 좀 바꿔가지고 F랑 G는 잘 가르쳐 주셨는데 H에 대한 정보가 아직은 없어. H를 나도 구하라는 문제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챙겨서 볼게요. 요 말을 좀 새롭게 번역을 하게 되면 요 말은 G라는 함수 속에 H에다 X를 대입한 결과물이 들어가는 거다 라는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걸 해주면 X 자리에 H가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나온다? fx가 나온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되게 잘 해놨는데 안 집어넣어 본 이유는 혹시 몰라서 그래, 이렇게 넣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들어서 그걸 좀 하고, 즉 여기에 누가 있던지 간에 그건 G에 X자리에 들어가도 괜찮다는 뜻이에요. 심지어는 저 G 자리에 이런 이렇게 연필 그림이 들어가 있다고 치면 2에다가 연필 그림 빼기 3이란 소리야. G에 지구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치면 그 자리에 지구본을 넣고 계산하라는 그냥 그런 뜻이야. 별 얘기가 아니거든. 요거가 안 됐다는 것은 수학이 문제가 아니고 저 G가 가르쳐준 언어가 무엇인지 다시 배워야 돼. 이 사람의 의도는 이런 거였다. 그래서 hx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hx를 집어 넣을 수 있게 된 거죠. 왜? 의미가 그런 의미라서. 자, 그럼 hx를 구하기 위해서 이제 무식 두 개를 뜯어가지고 잠깐만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hx는 2x제곱 더하기 4에다가 2분의 7 해주는 거죠. x제곱 더하기 라고 말하는 게 가능합니다. hx 구하지 않았나요? 그럼 요런 느낌이에요. 네, 다시 한번 그래서 첫 번째 줄에서 여기에 뭐가 들어갔다면 그걸 G에다가 넣을 수 있는 거구나. 그 사실 하나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세 번째 계산이 뭐죠? 네 번째 결과가 나오게 되었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487번. 이것도 그래서 방금 배운 거랑 똑같은 거구나. 잠깐 기다릴 테니까 이거 풀고 넘어가자. 일어나는 거란다. 착시 현상. 근데 첫 번째, 그 마치 시를 쓰는 사람처럼 문법을 파괴했어요. 일단 고현상. 여기선 안 된다. 여기선 그런 시적 파괴가 허용되지 않는다. 자리 바꾸지 마세요. 그거랑 그 다음에 어느새 그래 자리를 바꿨다 쳐. 바꿀 수 있다고 쳐. 그래서 계산이 잘 됐다고 하자. 소설은 써볼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f의 x 자리에 h 동그라미 g인 2x 빼기 5가 온다 라는 말을 여기다 2x 빼기 5를 넣는 것이구나 라고 이제 두 번째 해석을 내렸는데 이게 fx가 아닌데 거기다가 다시 이것도 집어넣어버리는 기이한 현상이 하나 더 일어났어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오늘 문제 풀이를 좀 막았던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걸 배제한다면 어떤 결과 나올지 궁금하구나. 일단 h에 g 동그라미 f x가 오는 걸로. h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거기 이제 2x 빼기 5가 hg구나. 미안해요. 나도 잘못 봤네. hg를 먼저 계산해도 됩니다.
계산의 순서죠.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는 거랑 얘를 계산하고 얘를 계산하는 건 괜찮아. 그런 건 괜찮지만 F와 G를 완전 바꾸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HG가 2x 빼기 5잖아. 여기 이제 그거에 x 자리에 F를 집어 넣겠다는 뜻이야. 저 표현. 얘네의 x 자리에 얘를 집어 넣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x제곱 더하기 6x 마이너스 3이다. 대충 fx 그럼 거의 다 구한 거지? 네, 이거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거예요. 그런 해석은 이전에 지식에서부터 이제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는데 지식이 어긋나 있으면 해석도 어긋나면서 문제 풀이가 같이 틀리는 거죠. 오늘 보여준 요 문제의 오답, 요 사례는 단순히 계산 실수는 아니라고 생각해도 괜찮을 거예요. 재밌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면 틀려도 재밌어. 아, 저기 저렇고, 아, 이런 거구나. 이러면은 틀려도 배울 게 있다. 아무쪼록 틀린 문제를 좀 되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사용하게 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함수에 대해서 G3의 값을 구하여라. 어디 보자. 그러면 요거까지는 되게 좋아요. 이 말은 G라는 함수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다 F를 집어 넣겠다 이런 뜻이죠. 아무튼 그래서 F를 집어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G3을 어떻게 구하지? 지난 시간에 저 G3이라는 뜻은 X자리에 3을 넣으라는 뜻이 아니고 사실 여기 자리가 3이 되게 하는 거란다. 그러려면 X에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걸 여기 동시에 집어넣긴 해요. 혹시 그렇다면 이게 3이 되려면 X가 얼마였어야 하지요? 3. 다시. 아, 4요. 4예요? 네. 그래, 바로 그거야. 편집해줄게. 괜찮아. 처음부터 4를 말한 것처럼. 아무튼 마이너스 8에 플러스 1이니까 빼기 7이 되겠죠. 이거야. 자, 끝. 이렇게 풀어도 좋고요. 내가 많이 권장하는 풀이인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G의 X를 구하라 그러면 G의 X가 뭔지 알아내라 그러면 조금 다른 사고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서 같이 얘기 좀 할게요. 두 번째 방법인데 3분의 2x 더하기 1을 t로 놓는다. 그러면 x라는 것은 3t 마이너스 1에다가 2분의 1이 들어간 것이거든요.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G x를 구하라 그래서 아직 모른다야. 내가 여기를 t로 놨어요 지금. 그럼 어떻게 되면 여기가 t가 되겠죠. 그리고 x자리가 무엇이 되냐면 x자리가 방금 x는 뭐라고요? 3. 네, 2분의 1 3t 마이너스 1. x자리가 2분의 1 3t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약분되겠죠? 정리한 빼기 3t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2로 이제 완전 총정리가 됐고요. t자리는 무엇이든 집어넣을 수 있는 곳이니까 x를 넣어주면 비로소 gx를 찾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괜찮아? 오케이, 이런 거. 뭐 이런 거죠. 자, 그리하여서 샵 1이랑 샵 2의 풀이법 두 가지를 공유했는데요. 교과서에는 다 샵 2로 나와 있답니다. gx를 정식으로 구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x를 집어 넣어서 계산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3을 넣으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 이제 마이너스 9 플러스 2니까 빼기 7이다. 너무 길어. 뭔가 이제 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풀이는 맞는데 차츰차츰 연습해 나가기로 하고 당장 내일이 시험이면 이걸 익힐 시간이 없다 그러면 잠깐 대응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93번 대표 문제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게 함수를 한 번, x에 대한 함수를 한 번 적용하면 한 번 적용했다라고 쓰고 그 다음에
한 번 적용한 거에 한 번 더 적용하면 두 번 적용했다 쓰고, 그래서 두 번 적용한 거 한 번 더 적용하면 세 번 적용했다 쓰자 라는 뜻이야. 수학이 어려운 게 아니라 이 사람 이 말이 더 어렵네. 저거 밑에다 쓰는 분도 많아요. 한 번 적용한 것은 한 번 적용했다 쓰고, F를 두 번 적용하면은 두 번 했다 쓰고, 세 번 F를 적용한 것은 세 번 했다 쓰자. 이런 서술 방식이 조금 더 이해는 잘 가죠.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스타일을 좋아해요. 이것도 납득은 가지만, 조금 똑같은 말이라도 쉽게 하는 사람이 있고 어렵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잖아. 뭐 그런 거죠. 그렇다고 못 알아들으면 안 된대. 난 못 알아들으면 물어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못 알아들으면 안 된대. 나중에 이것도 안 어려운 게 돼야 돼요. 아무튼 1000번을 적용하고 난 일을 집어넣고, 이제 한 번 함수를 적용하고 나서 나온 답, 두 번 적용하고 나온 답, 이런 식으로 몇 번? 1000번을 적용하고 나온 답을 구하라는. 그럼 2가 먼저 들어가면 그건 여기에 들어가니까 하나를 빼서 답이 1이 나와요. 1이 들어가면 1이니까 답은 4가 나와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몇 번 할지 모르니까 좀 줄이죠. 앨리스가 작아지는 물약을 먹었어요. 짜잔, 짠, 짠. 4가 들어가면은 2보다 크니까 하나 빼서 3이 되는 거죠. 또 3이 또 들어가면 2보다 크니까 또 하나 빼서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2니까 하나 빼서 1이 되고, 그 다음 다시 4가 나오니까 돌고 도네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답,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답이고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답이 되는 거죠. 그럼 1000번이면은 여기 4로 나눈 나머지가 1, 4로 나눈 나머지 2, 나머지 3, 나머지 0인가? 1000은 4로 나눈 나머지가 0이에요. 그럼 이 뒤에 줄을 서겠지 않겠라고 추측하는. 답은 얼마? 그럼 이제 3을 집어넣어야 되니까 여기 3 집어넣은 거 다시 실험해가지고 다시 규칙성 찾아서 가는 거예요. 네, 이런 이제 그림을 그려서 문제를 푸는 것, 그림을 그려서 탐구를 하는 것, 이게 이제 문제풀이의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럼 내가 너한테 이거 한번 해봐라 그러면 할 수 있겠니? 그럼 된 거야. 동영상 딱 끄고 바로 너가 풀어보면 돼. 느낌만 잡으면 돼. 근데 이건 사실 내가 공부하는 방식이야. 가끔 망해요. 느낌 잡은 줄 알았어. 근데 막상 보니까 얘기를 좀 더 들었어야지 했는데, 아, 근데 원래 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츰차츰 공부해 나가는 거야. 헐, 슬프다. 함수 fx가 있는데 이게 그거죠. 세 번 하면 세 번 했다. 아까 얘기한 그거네. n번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인데요. 잠깐 이렇게 합시다. 이건 시간 좀 줄 테니까 잠깐 풀고 얘기해보자. 빈 종이에 풀어보고요. 그동안 나는 내가 알아서 풀 테니까 이따가 한번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커닝해도 돼.
대해서는 F 동그라미 F는 그럼 뭐게? 이렇게 한번 내가 질문을 던져볼게. X 나왔네? 그럼 F 동그라미 F는 뭐게? 마이너스 X 플러스 1. 그래, F 동글동글동글에 다시 한번 F 동글 F가 추가됐어. 이거는 뭐게? 그래? 그럼 왔다 갔다 하는 게 눈에 보였겠네? 그럼 이 사람이 지금 뭐 구하라는지는 여기 써있다. 이게 n이 n번 했다는 거지. 요거는 2번 한 후, 요거는 3번 한 후, 요거는 4번 한 후, 이건 n번 한 후, n번 한 후. 그러니까 예를 들어 n 자리에 내가 10을 집어넣으면 몇 번 한 후? 10번 저 행동을 한 후 결과를 말해라 했지. n번 한 후에는 누가 올 것 같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야, 이 사람. 그래? 내가 그동안 해본 거에 의하면 그러면 n번 한 후에는 뭐가 오냐면 글쎄 그때그때 다르지 않을까? 2번 했으면 x가 3번 했으면 빼기 x 4번 했으면 그래서 이렇게 오게 되는 게 n번 한 후잖아요. 이해 가십니까? 이게 n번 한 후입니다. 그때그때 다른 거 아닐까? 그래서 n이 홀수면 x 짝수면 빼기 x 더하기 2가 나올 것 같아요. 라고 말합니다. 이게 중학교 수학과 다르죠. 중학교 수학을 계산해서 답이 나오면 그냥 답을 쓰면 되는데 고등학교 수학은 그게 아니라 상황을 설명해야 되면 설명을 해야 돼요. 이렇게 말해도 되고 또 다른 버전은 x가 나온다. n이 홀수라면 빼기 x 더하기 2가 나온다. n이 짝수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말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뭐 다르게 더 멋있게 또 더 설득력 있게 사람들이 와 얘기 잘 깔끔하게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방법은 다 괜찮아요. 이게 그렇게 제한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보통 나도 저 2가지 정도로 얘기를 하는 편이니까 저런 걸 결과를 보여줘 봤어요. 뭘 물어보는지 지금 알겠어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fnx 하면 이런 걸 보여주면 됩니다. 오늘 그럼 내가 가르쳐준 건 수학이라기보다는 분위기? 언어 영역에 가까울 수도 있겠고 아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말해달라 대답해달라는 거구나. 영어도 그 따로 배우잖아. Are you 물어보면 Yes I am 이래야 되고 Do you 물어보면 Yes I do 이런 거부터 배우잖아 처음. 그걸 배우고 나면 이제 감이 생겨서 나중에 알아서 그냥 자동으로 말이 튀어나오긴 하니까 그 전까지는 일부러 그 감을 익히려고 계속 이제 공부를 하는 거랑 비슷하죠. 이렇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고 넘어갈게요. 재밌구만. 그럼 또 있어. 그치? 이게 하면 되는 거야. 진짜. 그래서 요것까지만 한번 해보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갈 테니까 지금 한번 495번을 풀어서 쌤 좀 보여주자. 한 번 더 볼게요.
결론이 났어요? 어떤 결론이 났죠? 이렇게? 아, 그럼 잘 됩니다. 그리고 녹화 중이었네. 뭐 이런. 네,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한번 계산해봤는데 이렇더라고요. 좀 느낌이 오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혼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 탈 수 있을 때까지만 붙들어주고 이제 놓는 거야.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강의는 언제까지 들어야 됩니까? 또는 해설 어디까지 봐야 됩니까? 그러면 혼자 못할 때는 이제 도움을 좀 받고 아직 느낌 온 것 같다 그러면 좀 놔주세요 이제 그럼 달리는 거. 그 전까지는 적극적으로 막 사람들한테 물어가지고요. 계속해서 저 풀이도 좀 듣고 막 보고 그러세요. 요건 아까 했던 건데 혹시 몰라서 하나 넣어놨거든. 인버스가 0이죠. 혹시 역함수 있지 않았습니까? 역함수가 되려면 이 자리와 이 자리가 이렇게 네.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래서 뭐 조금 독특한 풀이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잠깐요. 이 부분은 가뿐히 한번 얘기하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기에 있는 여기 이 사람이 역함수가 되면서 그게 자리가 바뀌는 거잖아. 근데 그 여기가 0이 되었으면 한다고 이 사람이 얘기해 준 거고 여기가 0이란 얘기예요. 이쪽이 0이 되려면 x가 얼마여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쪽이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4분의 1. 아, 잘 됐다. 그걸 여기다 집어 넣어버리면 a가 얼마인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요런 이제 거란 뭔가 짧게 막 이렇게 조작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는 마치 기계를 만지는 느낌인데 머릿속으로 하는 거죠. 이런 순간만큼은 점수를 올려야지라는 걸 싹 까먹어. 그냥 재미있어서 똑딱똑딱 해보는 거야. 네, 그런 느낌이 좀 나 혼자 이런 거 아니야? 지금? 네, 그래서 500인권에서는요, 이게 이제 그 x에서 x로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x 좌표의 범위도 x보다 크다. 그러니까 어느 x 값이 a보다 크다. 참, a보다 크다. 그러니까 이쪽을 말하는 거고요. y 좌표의 범위도 x는 a, y 좌표가 이제 x가 그냥 그대로 온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y가 a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세요. a보다 더 크다. 이 위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게 x는 a지만 y에서 쓰이면 y라고 불러도 괜찮은 거예요. 이제 x에서 y로인데 y조차 x다 라고 얘기하신 느낌은 바로 이런 범위가 서로 똑같아요. 그럼 그림은 a, a를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야 이제 이쪽, 그러니까 그래야 얘가 보기엔 이쪽이고 얘가 보기엔 위쪽이죠. 벌써 문제를 읽으면서 여기까지 다 생각이 들어야 독해가 됐다라고 말해요. 독해가 잘 돼요. 이 생각이 안 나면 독해가 안 된 거랍니다. 나비라는 글자를 읽었는데 나비가 생각이 안 나. 나비가 뭔지 모른다. 뭘 읽었는데 그게 이런 게 안 떠올라? 그럼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수학 공부를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독해를 누구랑 같이 좀 해봐야 돼요. 영어도 독해 연습을 해봐야 되죠. 그냥 미묘한 뭔가 있거든요. 독해할 때. 단어를 외웠는데 영어가 해석은 안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모르는 단어는 있는데 그런 거. 어떤 때 문화가 좀 가미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뜻이 미묘하게 달라지는 것도 있고 그런 것처럼 수학의 세계에서도 약간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어요. 아무튼 역함수가 존재하는 내 생각에 2차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는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끝나는 점 두 개잖아. 만나는 점 두 개면 역함수 없다 그러지. 이게 뭐지? 이때 정의역이 개입을 해서 범위가 생겨가지고 그림을 잘라 먹으면 빨간색만 생각하면 돼요. 만나는 이쪽 거 생각 안 합니다. 요 범위만 생각하자. 이라는 느낌이 반영되어서 사실 이게 이건 거죠. 2차 함수의 일부분.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어디를 지난다? a, a를 꼭 지난 다음 소설을 쓴 거야. 너무 잘 썼어.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a는 a의 제곱 빼기 2a 빼기 40이라서 a 제곱 3a가 빼기 40이니까 5, 8에 40이니까 그러면 a가 5이거나 8인데요. 둘 다 괜찮나? 둘 다 괜찮네? 5,5라는 얘기는 여기 중심이 지금 1이니까요. 5,5라는 건 이제 여기를 말하거든요. 괜찮고 8,8도 나름 괜찮아서 그때는 글쎄 내가 뭘 잘못 관찰한 게 아니면 두 개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나오네. 보통 다른 문제집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되는데 중심이 1인데 a 값이 0이 나오고 a 값이 답으로 5가 나오고만 이래. 그럼 a 값이 5일 때는 a, a 딱 좋아서 이거 되는데 a 값이 0이 되면 사실 여기거든. 이렇게 되면 1대1 대입될 수 없어서 얘는 버리고 얘는 가져가자. 이렇게 되는 게 보통인데 말이죠. 내가 뭘 잘못 차라리 했으면 마음이 편하겠다. 아무튼 이렇게 합시다. 이게 답인 것 같긴 한데요. 혹시 내가 추호라도 잘못 계산한 게 있으면 우리가 개념은 좀 완벽하니까 금방 고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보이면 알려주십시오. 역함수 존재하는데 아까랑 그 이제 똑같은 느낌 1대1 대응이어야 하는 내가 그림을 막 편하게 그려 막 그랬던 그 문제예요. 네.
근데 이번에 레벨이 또 4이야. 아까도 3이었나 봐. 근데 이제는 별로 그렇게 많이 어렵지 않게 느껴진다면 뭔가 이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쉬운 느낌이 돼버린 거지. 좀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잘 풉니까? 그건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를 좀 이렇게 다뤄보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배경 지식, 요령 다 터득하게 되면 저절로 쉬워지는 거야. 보게 될 때까지는 좀 한번 혼자 해볼 테야 이거? 요거 조금 요거 아니죠. 이거부터 해결해. 혼자 하기 조금 어려울 때는 아직 자전거 붙들어 준다고 얘기만 하려. 자, x는 3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거기를 기준으로 3x 빼기 1이란 그림이 이렇게 오다가 말아요. 여기 빼기 1 지나간다 할게요. 3 넘은 8, 8. 높이 8인 곳을 지나간다 할게요. 그 다음 그리는 그림은 기울기가 x1이잖아요. 기울기 3이었는데 아까보다 기울기가 좀 덜 가파르긴 하지만 아무튼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거고요. 이 y절편인데 얘네가 끊어져 있으면 안 되는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으면 이거 안 되는 거다. 1대1 대응이 될 수 없으니까. 네, 갑자기 키보드가 먹통이 된 관계로 주의해야지.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이 점을 꼭 지나가야 되니까 3,8을 지나야 하면 3을 집어넣었을 때 8이 답으로 나와야 하니까 A는 얼마다? 5이다. 이렇게. 네, 그 다음으로는 역함수가 적어질 때 라고 말했습니다. 역함수가 적어라니 저게 무슨 뜻일까요? 역함수 어떻게 구하더라? 이렇게 된 사람이 역함수를 구하고 싶어 x와 y의 자리를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y는 a분의 1에 x 플러스 6이 되는 거죠. 이게 역함수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서 역함수인데 지금 나는 그걸 좀 정리를 한 번 더. 그래서 그게 이거랑 똑같아요? 아니까 어디 보자. a분의 1x 더하기 a분의 6이 되어야 되니까 a 값이 얼마면 좋겠다? 2면 좋겠다. a는 2가 되고요. 여기 계산하면 3이죠? b는 3이다. a, b를 곱하게 되면 6이 나옵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나요? 너무 간단했나? 하면 되는 거예요. 방법도 어렵지 않다면. 이것도 아까 봤던 거 기억나요? 이거 이제 꼭 고쳐가지고 역함수 구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그런 스타일이 되겠어요. 오늘 한번 이따 도전한 거 확인하도록 하고 이것도 어서 많이 봤다. 함수와 역함수가 완전히 똑같다? 이런 사람 흔치 않을 텐데. 네, 계속 말해봐. x에서 x로 갈 건데요. 함수와 역함수가 똑같아요. 이렇게 얘기할까? a가 b로 가면 b도 a로 가야 돼요. 그래야 이제 함수가 a가 b로 갔고 b가 a로 갔어. 근데 역함수도 a가 b로 갔고 b가 a로 갔어라고 말하면 되니까 c는 그냥 c로 가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다음 건 어떨까요? x에서 x로 가는데 a, b, c가 있어서 이렇게 가게 되면은 a는 a로 가면 되는 거죠. 즉 모티브는 뭐냐면 누군가가 돌아올 때 똑같아야 된다는 거야. 얘네들도 돌아올 때 서로 똑같아지는 거니까.
이런 상황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지를 지금부터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머리 좀 굴려봐. 몇 개 나올까? 뭐 직접 실험해보고 얘기해도 괜찮아. 3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럼 한번 해봐도 되는데? 종이에 직접 써봐도 된다는 얘기였어요. 원하는 만큼 써서 해보고 나서 쌤한테 얘기해주면 좋겠습니다. 재단님. 자, 이거 봐라. 이렇게 하나, 아니면, 이렇게 하나. A가 C로 왔으면 C는 A로 가야 돼요. 또 아까 B, C, C, B. 요거 말고 다른 거 만들 수 있는지 이제 그거 찾아보자는 거였었거든. 별 얘기는 아니었어요. 더 있을까요? 없으면 그냥 3개이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찾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이렇게 찾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A, B, C, 여기도 A, B, C 이렇게 담고요. 컴퓨터에 물려있어 지금. 점을 찍는 거죠. 뭐 역함수가 있으면 1대1 대응이어야 되잖아. 그럼 한 번에 하나씩 이렇게 가도 괜찮겠고요. 아니면 A, B, C, A, B, C 다른 점 배열도 있나요?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도 괜찮겠고요. 또 있나요? 계속 이런 식이야. 근데 뭐한 옆선을 그렸을 때 점이 2개가 동시에 있지만 않으면 괜찮은 거니까 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상상을 마음껏 이렇게 하는 거죠. 어때요? 하는 거 있을까요? 이렇게 1열이랑 이거 요거는 함수가 안 돼요. 네, 미안하지만 요거는 좀 이렇게 이렇게는 괜찮아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만들 수 있어야 돼요. 옆선을 그렸을 때 선이 하나만 나오면 되고요. 참, 내 정신 나갔다. 지금 1대1 대응을 찾고 있는 중이네요. 나도 모르게.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와 역함수가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해서 그래프로 찾을 수도 있긴 있어요. 요거는 그렇게 그닥 많은 효과가 있진 않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다이어그램을 간단하게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직접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요건 풀이로 빨리 나오지는 않겠네요. 어차피 요게 내가 볼 때 더 잘 보이긴 할 것 같아요. 그런 뭐 상호 비교는 충분히 하면서 공부를 진행해주면 좋겠어. 그럼 이제 이건 이 느낌 아니냐? 역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이 사람의. y는 x제곱 플러스 1이랍니다. 여기도 이제 y는 x 빼기 3이랍니다. 이때 요것의 역함수를 구하기보다는요, 이렇게 합시다. 이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역함수에 2를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럼 뭔가 나오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 함수에 뭘 집어넣으면
A가 나오는 그 사람은 참 쉬울 수도 있어요. 함수에다 그걸 집어넣는 A를 넣어서 계산했더니 2가 나오더라. A제곱은 1이 되니까 A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면 좋겠는데. 근데 A 이제 X는 0보다 커야 되잖아. 그러니까 A 값이 0보다 큰 사람만 필요하니까 A가 1이라는 거죠. 그렇게 계산할 수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답 1이 나왔는데 그 주위에다가 넣겠다 이거 넣는 거죠. 그러면 그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아 여기도 마이너스 2구나. 마찬가지로 요것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어떡하지? G에다가 1을 넣을게요. 근데 이제 G 인버스에다가 2를 넣지 않고 G에 A를 넣어서 2가 나오는 거 찾을게요. A 빼기 3이고 2가 되는 거 되면 5니까 여기 5구나. 5를 인버스에 넣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반복하면서 진행을 좀 해나가는 것이 쉽게 푸는 지름길이랄까. 뒷부분 좀 생략할 테니까 따라서 해봐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이 많다고 겁낼 필요 없어요. 7n을 9로 나누면 뭐 나눠지겠지. 나머지가 나오겠지.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실천에 그냥 옮겨주는 문제는 좀 편안한 문제. 괜찮은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냐? 아까 이제 그거랑 되게 유사하지. H와 G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fx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서 f의 x 자리에 이제 G 동그라미 H가 들어오는 거죠. 그게 H가 된대요. H가 뭔지 잘 모르겠고 얘가 이 자리에 들어갈 수는 있다는 이야기니까 2하고 G땡 H를 집어넣어서 더하기 3을 하면 H 땡이 나온다는 그런 이야기. 저것도 두 개 다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지? 내가 모르겠다. G에다가 H를 집어넣은 이 값이 뭐가 나온다. H가 나오는 그럼 G에다가 H를 집어넣은 값은 H에서 3을 뺀 다음에 2분의 1로 나눈 거와 같긴 같아요. 그럼 이거를 나 뭔지 모르니까 그냥 X라고 두면 안 될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혁신적인 아이디어죠. 뭐야 이거잖아 그럼 G를 찾게 되면 G를 구했네? 끝. 잘 보면은 이제 이 역함수가 가지고 있는 성질에 대한 이해가 여기 잘 반영이 되어 있어요. 그렇지. F가 있으니까 F에 집어넣어도 괜찮다는 생각을 한 거고 얘를 계속 한 덩어리로 보다가 H는 오히려 G에 들어간 존재로 보는 거죠.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모두 X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성질을 잘 활용하는 예제가 됩니다. 이것은 사용법이기 때문에 글로 읽어서만 알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힘들었다면 이런 식으로 공부를 좀 다시 하면서 올려놓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와 같은 것들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보겠습니다. 뭐 해봤나? 안 해봤나? 참. 이게 이제 이렇게 돼요. 그 F 인버스에다가 F 인버스 C를 집어넣을 계획인데 아까랑 똑같아요. F 인버스 C를 계산한 뭐가 답이 나오긴 하겠지. 그런데 F에 K를 넣으면 C가 나오게 만드는 게 K가 누굴까요? C는 여기가 C니까 Y는 X에 기대어서 보면 여기가 높이가 C일 거다 라고 생각하고요. 함수에다가는 D를 집어넣은 것이 C가 나오게 만들어요.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라고? D를 넣었을 때 답이 C가 나온다. 저 파란색은 함수가 아니라 y는 x라는 보조의 선이란다. 좀 계산할 때 참고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k 값은 얼마? D죠. 그게 D. 그러면 인버스하고 이게 D가 나올 텐데요. 그럼 또 시작이죠. 도대체 D는 누굴까? 누가 들어가서 D가 되었을까? 이 생각이지 뭐. 잠깐 지우고 D가 누구니? 여기 위치가 아마 D가 될 겁니다. 그럼 함수에서는 D가 나오게 만든 사람이 2예요. 정확한 답은 2가 되는 거죠. 라고 맺어주는 거예요. 생각하는 방식이 금방 또 날아간다면 다시 한번 더. 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그냥 역함수 구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교점 되게 쉽게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더 쉬운 방법은 개념을 다시 한번 보면 함수와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에요. 그죠? 함수가 이렇게 생겼으면 역함수가 이렇게 생겨요. 그렇게 된다면 두 사람이 만나는 지점이 있죠. 함수와 역함수가 만난 점이죠.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은 함수와 y는 x가 만난 점인데 내 생각엔 저 y는 x를 활용하는 게 훨씬 쉬울 거예요. 함수 만약 2x 빼기 3과 역함수의 교점을 구하라 그러면 역함수를 아예 보지도 않고요. y는 x랑 교점 구해야지 라고 생각을 바꿔버려요. 그게 아이디어예요. 다시 한번 메모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함수와 역함수를 교점을 구해주세요 라는 말을 들으면 절대로 역함수 쓰지 마시고 y는 x와의 교점을 구해야지로 생각하는 거. 이게 이제 공부한 보람인 거야. 쉬우니까. 아까 돌아가 가지고 아니지. 문제 불러오질 않았죠? 요거와 y는 x랑 교점을 구해주면 역함수와의 교점을 자동으로 찾게 된다는 거. 요거의 교훈입니다. 알겠니? 자, 절대값 그래프 개형은 좀 괜찮을까? 여기 양쪽에 통째로 절대값이 있으면 y좌표가 절대 음수가 될 수 없죠? 즉 멀쩡한 함수의 음수인 부분이 전부 다 양수로 바뀌는 거지. 그래서 위로 꺾여 올려진 이런 그림이 정답이 되는 거지. 어려워. 근데 이 의미만 알면 사실 외우지 않아 재밌는 되게 많아요. 그냥 아니까 단어를 아니까 읽으면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런 느낌의 수학이 조금 더 진행되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물론 예전에는 되게 중요했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리는 것도 되게 중요한 풀이가 돼요. 그래서 이 함수와 이 직선이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난다. 그럼 1번의 그림을 그리면 절대값이 저렇게 있으므로 원래는 그림이 이렇게 나와야 하지만 y축이 있고 x축이 있어서 y축이 저렇게 되면 안 되는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이런 그림인데 절대값이 이렇게 붙어버렸으므로 이쪽이 양쪽에 절대값이 붙어버렸으므로 어떻게 위로 튕겨 올라오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직선을 하나 옆으로 더 그릴 건데 그렇게 된다면 이렇게 생긴 그림 있죠. 이게 세 개가 만나는 점이 되는 곳이죠. 그러면은 여기에 점의 좌표를 찾으면 되겠다. 그게 바로 A의 값이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다 풀린 거나 저 꼭지점의 좌표를 거꾸로 부호를 바꿔서 X축 대칭 올린 거 뒷부분 생략합니다. 이번에도 이 그림만 잘 그리면 둘러싸인 부분은 그냥 공짜로 얻는 거야. 저 그림을 그릴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절대값 안 까먹었나요? 잊어버렸나? 그 부분은 수업을 따로 만들어 가야 되겠네.
잊어먹지만 않으면 굉장히 쉬운 부분이에요. 뭐든지 잊어버리지 않으면 기억이 나니까 좀 수월하겠죠. 자, 요거는 그림은 이제 y는 절대값 x라는 것은 이렇게 v에서 0,0을 v로 하는 그림이랍니다. 먼저 요거 알아두시고요. 그럼 x-a 플러스 b라는 것은 x축이 있으면 a, b 자리로 가서 v가 되는 그림을 말한답니다. 이걸 평행 이동으로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절대값 x 그림 좀 가졌으면 좋겠거든요. 왜 저런 그림 v가 왜 나왔죠? 이렇게 물어본다면 원래 이제 이 그림 그릴 때 x가 0보다 크다면 플러스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가 되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게 된 플러스 x라는 그림이 이만큼 나온 거고요. 마이너스 x가 이만큼 나온 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라고 원래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귀찮으니까 원리를 잘 파악해서 공식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빨리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걸 위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가 EX 돼 있는데요. 저기는 좀 이렇게 1을 빼고 X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나가지고 여기가 2, 마이너스 4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중심. 그럼 V자 그림이에요. 2, 아유, 마이너스 4. 네. 그러면 이건 역할이 뭡니까? 이건 이제 더 좁아지거나 더 넓어지거나 그 수치에 따라 그런 역할만 좀 하는 거죠. 그림 나왔고요. Y는 A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면 둘러싸인 부분이야 당연히 여기죠.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건 계획부터 이 점과 이 점을 알면 밑변이 나오고 높이가 나오겠구나 라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대충 느낌 잡았어요. 자, 진짜 점 계산해서 넓이 구하는 건 한번 맡겨볼 테니까 삼각형 넓이 한번 구해보고요. 그게 몇이다? 18이 28이니까 A 값을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정도까지 한번 힌트를 줘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절대값 때문에 내가 이 문제를 다 넣는 거예요. 까먹었나 해가지고. 뭐 이유밖에 다시 갑니다. 그러면 절대값 그림을 어떻게 잘 그리는지에 대해서 잠깐 개념정리하죠. 절대값이 x에 있을 수도 있고 y에 또는 xy에 모두 통째로 다 있을 수도 있어요. x에만 절대값이 있을 경우와 y에만 있을 경우들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자, 먼저 절대값은 신경 쓰지 말고 그냥 y는 x 더하기 그림을 그리세요. 이게 모든 것의 시작이야. 해놓고 x의 절대값이 있으면 x가 0보다 큰 쪽을 마음속으로 신경 쓰고 y축 대칭하십시오. 여기 y의 절대값이 있으면 y가 0보다 큰 쪽을 신경 써서 x축 대칭해주세요. 자, 여기 두 개 다 절대값이 있으면 x 0보다 크고 y 0보다 큰 부분인 일사분면에 있는 그림에 신경 쓰고 그거를 y축 대칭 그리고 x축 대칭 끝난 게 아니야. 원점 대칭 한 번 더 보너스. 그래서 이렇게 갈매기 그림이 위아래로 있는 게 나오고요. 전체 절대값이면은 꺾어서 올려버리자.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럼 방금 본 우리가 이 절대값 x 더하기 절대값 y 팔이 있잖아요. 그림 그리는 방법은 이걸 쫓아가는 거야. 이걸. 그래서 절대값은 없다 생각을 하고 일단 그림을 편안하게 그리자. 마이너스 x 여기 8이 나오고 4가 나올 테고요. 일단 둘 다 절대값이 있으므로 xy 모두 0보다 큰 이 사람을 신경을 쓰고 x의 절대값이 있으니 y축 대칭, y의 절대값이 있으니 x축 대칭 둘 다 있으면 보너스로 원점 대칭, 다이아몬드가 나옵니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면 그림을 완벽하게 그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게 고등학교 1학년 수업 그 복습 전부야. 그래서 그림만 나오면 넓이가 문제겠어요. 자, 다시 한번 절대값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림 후에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는 것이 힌트입니다.
절대값 3개 어떡하지? 야. 자, 이제 수업이 확장됩니다. 방금 했던 수업은 절대값이 이제 1개나 2개 정도 있을 때인데요. 그게 아니라 y는 절대값 x, 절대값 x 빼기처럼 절대값이 2개 있을 때와 절대값이 3개, 3개, 5개 이런 것처럼 홀수계로 있을 때 해보겠습니다. 일단 절대값이 2개 있으면요. 이 둘을 0으로 만드는 좌표에 집중해주세요.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이 직선이 오다가 꺾이고 오다가 꺾이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게 끝이야. 바닥이 평평한 그릇 모양이 되게 해라.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요. 여기 0으로 만드는 세 곳에서 서로 어떻게 된다? 꺾이게 해주십시오. 오다가 꺾이고 다시 한번 또 꺾이고 다시 한번 또 꺾이고 이게 포인트. 그래서 바닥이 뾰족한 그릇 모양이 나와요. 네. 절대값이 홀수계면 다 이렇게, 절대값이 짝수계면 다 이렇게 하는데 여기가 플러스일 때 쓰는 기술이에요.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는 이 기술을 못 써요. 그냥 원칙대로 딱 갖고 해야 되는데 정말 할 수는 있습니다. 귀찮은 게 최고조의 일이죠. 이게 절대값 그림을 그리는 총정리입니다. 이 수업과 이 수업과 그래서 이제 웬만한 문제는 다 이건 바닥이 뾰족한 그림이죠. 언제 최소가 나온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상상해보자. 마이너스 1, 5, 7에서 꺾이고 꺾이고 꺾였을 텐데 제일 깊은 바닥은 언제? 5에서 생긴 테니까 거기가 최소가 되고 5 집어넣고 바로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렇게 필기도 없이 답이 나와요. 배경 지식이 꼭 필요합니다. 정리가 잘 된 배경 지식을 찾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뭐 이제 혼자 공부할 때 책을 여러 권 사서 다 봐요. 저자마다 어떻게 얘기하시나 다 들어보고 선생님마다 틀리니까 얘기가 적은 게 제일 좋겠다. 그걸 비교하면서 가져오는 거지. 나는 그걸 다 비교해서 정리해가지고 제일 쉬웠던 거 말해주고 있는. 그럼 이거 절대값이 2개죠? 그 그릇 모양. 이렇게. 근데 여기 막 이제 개수가 있으면요. 옆에 2라는 개수 있고 그러잖아요. 그릇이 이렇게 꺾일 때도 있어요. 평평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튼 어떤 느낌은 비슷하게 유지를 하긴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누가 최소인지 알고 싶으면 나 같으면 2를 넣어보고 계산해보고 또 여기를 0으로 만들고 2분의 5를 넣어서 계산해보고 답을 제일 작은 거 쓸 거예요. 그런 느낌이에요. 됐습니까? 요 가우스 기호 때문에 넣어놨는데 오늘은 다루지 않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물어볼 테니까요. 그리고 얘도 가우스 기호. 가우스 기호 함수는 다음 시간에 추가해서 다뤄보도록 할게요. 숙제야 그래서 한번 가우스 기호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좀 알아보세요. 그러면 내 수업이랑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편안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는지 같이 좀 비교하시면 좋은 기회예요. 이게 뭐야? 이게 좀 말이 안 되는데? 뭔가가 있네요 지금. 근데 이 영상은 좀 잘 편집해서 보내줄게요. 저렇게 클 수가 없는데 어떻게 2시간짜리 영화보다 용량이 더 많이 나왔어.